수 없어요.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생세포 분열 과정을 오늘 배울 거예요. 136쪽이에요. 지난번에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똑같은 세포에서 이제 여러분의 몸에 존재하는 피부 세포나 아니면 근육 세포나 아니면 뭐 신경 세포나 여러 가지 등등 세포 또는 여러분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난 다음에 그 아래층에 있는 세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해서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줘서 세포가 메꿔줘야 되겠잖아. 그지? 근데 이제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내가 자손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 내 자손을 번식시키게끔 하기 위해 나의 유전 정보에 반틈만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인 거야.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이 46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어. 나도 46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어. 그럼 이 체세포하고 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해서 이 체세포와 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해서 이들이 만나. 그래가지고 그럼 이 체세포가 그대로 만나면 내가 사람이라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몇 개야? 92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겠지. 사람인데. 그 다음 또 이 우연찮게 이런 사람은 안 태어나는데 이 우연찮게 이런 92개의 염색체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자손을 만들다고 눈이 딱 맞았어. 그리고 이 체세포가 그대로 만나. 그럼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나의 손녀 또는 나의 손자 입장에서는 몇 개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84개나 염색체수를 갖는다. 관찰해봤더니 실제 이러더라고.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서 랜덤으로 염색체수를 반으로 줄이는 거야.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에서 염색체수를 반으로 23개만 갖고 있게끔 줄여.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23개만 가지고 있도록 줄여. 오케이? 그래서 즉 줄이니까 염색체수를 감소시키니까 수를 줄인다.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에 염색체 수가 원래는 46개가 있는데 그 46개에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23개짜리를 만드는 분열을 하는 거지. 이걸 최종적으로 감수 분열에 의한 결과 만들어진 이런 세포를 우리는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야. 생식세포. 오케이? 생식세포. 자, 그래서 생식을 위해서 염색체 수가 줄어든 형태의 이제 이런 형태의 세포를 만드는 그 분열의 특징을 우리는 염색체 수를 감하여 일어났다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겠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분열이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특징은 자, 여러분의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세포 분열의 특징은 자, 체세포 분열과 약간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연속 2번 분열해요. 오케이?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몸 장기에서 모두 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나고요. 또 남성, 여성 호르몬, 그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의 변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의 변화를 딱 받아서 그 호르몬의 시그널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정소에서 나보고 지금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의 분비량이 높고 그러니까 이때쯤의 시기가 되니까 내가 이 정소 안에 들어있었던 정원세포에서부터 감수분열을 거쳐서 정자를 만들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체세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연속 2번의 분열을 통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생세포, 정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일단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생식세포 분열은 특정 기관에서 일어난다. 어디? 생식기관. 근데 생식기관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어요. 오케이? 동물은 자 정속, 남성 몸에 있는 정속. 오케이? 우리 고환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식 명칭. 우리 근데 땡땡 친구 있잖아요. 걔는 비정식 명칭. 그지? 그래서 정소, 고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정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난소. 여성 생식기관 난소. 난소에서도 마찬가지 난자를 만들어냅니다. 여성,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의 증가 변화를 통해. 자, 그 다음에 식물도 꽃이라고 하는 장소가 식물의 생식기관이에요. 자손을 만들기 위한. 꽃이 이렇게 피겠죠? 꽃잎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암술대가 이렇게 있어요. 수술이 있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암술대고 여기가 수술이죠? 수술이 동물로 따지면 뭐와 똑같아?
수술에 있는 꽃밥이라는 장소가 정수와 똑같아. 그래서 수술에서만 꽃가루 만들잖아. 그 꽃가루가 정자와 유사해. 꽃가루 same 정자 동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꽃가루를 만들어준 장소가 수술의 꽃밥이에요. 쫄밥 아니고 꽃밥. 오케이? 그 꽃밥이라는 장소가 누랑 똑같아. 정수와 똑같아. 그래서 수술의 꽃밥. 오케이? 꽃밥. 그 다음에 난소와 비슷한 역할은 암술이 있고요. 암술이 저 깊숙이 보면 이렇게 C방이 있고 여기에 미씨가 있어. 그러니까 C방은 열매가 될 부분입니다. 오케이? C방이 있고 C방이 누굴 보호해? 미씨를 보호하거든? 미씨가 이제 수정된 이후에 C가 될 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 암술의 어디? 미씨.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걸 좀 암기하도록 시켜요. 왜냐면 가로넣기랄지 서술형 평가랄지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 이 키워드가. 근데 이제 막 암기를 시켰더니 급하게 외운 친구들이 이제 뭐 가로치고를 시켰더니 뭐 밑밥 이렇게 외우더라고. 밑밥이 아니야. 밑이고 수술은 꽃밥이야.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디에서 일어난다? 생식기관에서. 근데 동물도 생식기관이 있고 식물도 생식기관이 있다. 적어줘봐. 오늘 남자쌤이 늦잠을 부리셔가지고 짧게 늦었죠. 나는 카페인 감수성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남자쌤 카페인 감수성이 너무 큰가 봐. 그래서 어제도 나는 그냥 눕기만 하면 그냥 확 떨어져 자는데 남자쌤이 참여한다고 이제 내려가서서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 한 새벽 3시, 4시까지 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지. 엄청 피곤하거든. 이제 그게 피로가 풀리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쌤은 무조건 잠이야. 남자쌤도 잠이긴 한데 이제 그게 정말 모든 게 셧다운이 돼가지고 딱 꺼지는 그 잠을 잘 때가 한 달에 한두 번 있나. 그냥 어설프게 항상 주무시는 것 같고 숙면이 잘 안 되는 스타일. 나는 그냥 매일매일 숙면을 하는 스타일. 아무리 카페인을 먹어도 복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간혹가다 정말 신경이 쓰이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을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살자고 일단 잘 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주말이 지나고 나면 좀 피곤하긴 진짜 수업이 10시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봐야죠. 근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할 때가 그래도 내가 약간은 아침이거든. 남자쌤보다 훨씬 아침에 수업을 할 때가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나고 좀 더 나아. 오후 한 4시 반쯤이면 좀 중간에 좀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식기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럼 진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긴 하지만 체세포 분열 과정 것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생세포 분열 과정을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잘 갖고 있으면 그것만 잘 구분해내면 여기는 승산이 있어요. 내 친구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몇 번씩은 여러분이 조금 복습을 하시면서 담아두셔야 될 것 같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속 2회 분열은 됐죠? 연속 2회 분열. 자, 어찌됐든 똑같이 간기를 한 번 거치고 연속 2회 분열을 시작합니다. 간기 한 번 거치고 연속 2회. 왜 안 지워지니? 연속 2회 분열. 연속 2회의 분열.
오케이? 가는 길을 한 번 거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 후, 말. 그쵸? 그러면 한 개였던 이 세포가 이렇게 해서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치면 두 개로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요 한 번의 분열이 끝나고 난 뒤 이 첫 번째 분열을 우리가 감수 제1분열이라고 해요. 제1분열. 오케이? 그리고 얘도 또한 이 아이도 한 번 더 나눠져서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든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두 번째라는 분열을 감수 2분열이라고 해요. 감수 제2분열. 오케이? 그래서 연속하여서 한 번 복제를 하고 한 번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1분열, 2분열까지 가다 보면 그러면 요렇게 4개의 짤세포가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동물의 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지는 이걸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탈바꿈이라는 표현을 뭔가 모양이 달라진다, 성숙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모양이 달라졌어요 해서 모양 태자를 써서 변태라고 표현했어. 근데 변태하면 이것만 생각나더라. 봐버리면. 그치? 근데 이제 변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정자가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성숙된다라고 인지를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다음번 이제 남성 여성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배울 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계획이 다 있어. 어떤 계획이냐면 날은 그래도 3학년이었기 때 가장 어려워하는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까지를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 좀 선행을 한 거고 이제 1월 3일부터는 처음 1학기 거부터 한번 다시 그러니까 1학기 건 손 안 댔거든요. 우리가 지금 2학기 거부터 먼저 공부한댔잖아요. 어차피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니까 딱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1학기 내용부터 다시 셋해서 3학년 내용을 공부를 들어갈 거야. 네. 자, 아무튼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진행되더라. 오케이? 큰 틀은 이래. 자, 생식기간 정수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염색체수를 줄여야지만 어때요? 이제 세대를 계승해도 여러분 그거 썼죠? 안 썼나? 여러분 생세포 분열에 의의하면서 써졌나 안 써졌나? 써졌네. 어저께 썼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가 46개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해줄게. 자, 일단 EN하고 N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곧 잡게 될 건데 그걸 우리는 핵상이라고 합니다. 핵상 EN과 N 이것만 조금 구분해서 인지를 해도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EN과 N. 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쓰지만 이제 후차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EN의 개념. 자, 사람이 46개인데 46개의 염색체를 다 그리면서 이 그림을 싹 다 세팅하면서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꼴랑 염색체 수가 4개인 걸로 설명을 할게. 그래서 EN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염색체 수야.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이렇게 염색사의 모습으로 염색사 모습으로 핵 속에 엄마 아빠 받은 염색사가 4개가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정소에 있는 거야. 오케이? 정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부정소가 있고요. 나중에 또 배워요. 이렇게 수정관이 있어요. 남성 몸에 수정관, 정자가 배게 되는 관, 수정관. 그 다음에 방광이 있고 방광으로 통해서 소변이 요도로 나갑니다. 근데 소변이 나가는 길과 정자가 나가는 길을 동시에 같이 써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차로에도 신호를 야 너네 오지마 그리고 내가 먼저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시그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각각의 모세혈관의 수축과 이완이라는 신호에 의해 소변이 나갈 때는 소변만 나가고 정자가 나갈 때는 정자만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소의 바깥쪽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원세포라고 하는 체세포가 있어요. 오케이, 정원세포라는 체세포가 있어.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 정원세포의 개수를 이제 스스로의 체세포의 개수를 늘리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랑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으면 얘가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에서 하나의 정원세포에서부터 4개의 정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빠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을 때우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 진동을 아이한테 많았거든요. 일찍 좀 와요, 오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제대로 잘 오긴 했어요.
진짜 오늘 중요하고 어려운 거 많이 하는데. 됐어요? 네네네. 자, 그리하여 감수 분열에 해당하는 저 생세포 분열이 여러분의 정소에서, 그죠? 여러분 정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설명할 거야. 정원세포라고 하는 건 EN의 세세포. 맞아? 정원세포. 근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46개의 염색체수를 다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나는 4개의 염색체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2개의 염색체수만 갖는 정자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됐죠? 오케이? 왜? 염색체수를 줄여서 만들어내는 분열이 생세포 분열이니까. 자, 그러면 이해는 사였는데 일단 간기를 거치면 당연히 간기 동안에 어떻게 돼야 된댔어? 내가 가지고 있던 DNA가 일단은 복제돼야 돼. 그치? 2배로 복제는 돼야 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원본이 있고 원본이 있고 원본이 있어. 원본. 즉 그 원본들은 엄마 아빠한테 각각 받은 거야. 그죠? 근데 간기 S기를 거치면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를 했어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간기 때 핵이 또렷한 상태에서 DNA를 2배로 복제했고요. 다음 수 제1분열도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어. 우리 체세포 분열의 전기의 특징이 뭐야? 체세포 분열의 전기 때의 특징. 방추사가 끝에서 삐죽삐죽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복제됐던 형태의 염색체들이 막 돌돌돌 동염해서, 그치? 정보가 끊기면 안 되니까 복제된 이후에 얘를 돌돌돌 동염한 염색사 모습에서 염색체 모습으로 나비 같은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나비들,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의 염색체가 등장하고 중기 때는 이 각각 염색체의 동원체에 양극에서부터 나왔던 방수사 밧줄이 부착하여 모든 염색체를 정 가운데 배열시킨 거. 그게 중기였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가운데 배열하자마자 후기의 특징은 뭐여서 양 끝으로 여기 가운데가 썰려지면서 얘네들의 염색 분체들이 양극으로 분리가 됐잖아. 모가지를 끄집고 질질 끌려갔잖아. 양극으로. 그쵸? 그리고 말기가 되면 다시 2개의 딸액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세포에 2개의 딸액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눴고 맨 마지막 말기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까지 분리가 되면 온전히 독립된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였었잖아. 기억난가요? 오케이. 자, 그와 비슷한 특징이 감수 분열에서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와 유사한 특징이 감수 분열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일단 전기 때, 자, 복제가 된 이제 간기 때 복제가 됐던 염색사 모습에서 얘네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쩌겠어? 얘네가 실처럼 그대로 있으면 이동하다가 유전 정보가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니 히스톤 단백질을 더 많이 동염해서 돌돌돌 동염해는 거야. 돼요? 그리하여 너도 염색체가 되고 너도 염색체가 되고 너도 염색체가 되는데, 근데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2개가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지.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지. 이 2개를 뭐라고 해? 상동 염색체라고 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 그거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상동 관계. 그런 상동 관계로 있었던 염색체들이 정 가운데로 자기들끼리 붙어서 이렇게 아빠의 1번 염색체, 엄마의 1번 염색체 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요. 접합한다라고 표현한대요. 그거. 오케이? 아빠의 2번 염색체, 엄마의 2번 염색체들이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세트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있는 형태의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즉, 제가 손가락으로 표현해드리면 엄마 거 1번 염색체, 아빠 거 1번 염색체가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오케이? 엄마 거 2번 염색체와 아빠 거 2번 염색체 가까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있는 한 덩어리 염색체를 우리 뭐라 하냐면 숫자 2를 생각해. 2가 염색체라고. 2가 염색체. 오케이? 2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한 2가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민호야, 이렇게 한 덩어리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렇지, 2가 염색체. 너도 2가 염색체, 너도 2가 염색체. 숫자 2야. 2가 염색체. 2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감수 1분열 전기예요. 오케이? 똑같이 그 외 나머지 특징은 유사해요. 방추사가 막 등장해. 그래서 얘네들 이동해 가게끔 하기 위한 밧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밧줄들이 양 사이드에서 너한테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이동해 가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모든 이가 염색체 덩어리들이 정 가운데 배열하는 게 뭐겠어? 중기. 제1감수 분열 중기.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덩어리들 다 결합하게 되면 그럼 후기 때 어떻게 됐어? 이가 염색체 덩어리가 두 개의 상등 염색체들끼리 붙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제1감수 분열 후기 때 얘네들 상동 염색체들이 분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염색체 모습으로. 여기 2번도 이렇게. 3번도.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감수 분열, 이 생세포 분열, 이 유성생식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의 똑같은 압박고의 체세포에서 어떤 시기에서는 이런 1번 염색체와 이런 2번 염색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또 똑같은 압박고의 체세포가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번판에서는 1번은 이렇게 갔는데 2번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죠? 왜요? 항상 두 개씩이 붙어있는 덩어리의 조합이니까 홍이 갈라지듯이 모든 염색체가 얌전히 항상 우측 좌측 이렇게 나눠지라는 법이 없고 1번은 이렇게 가지만 2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3번짜리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판에서 3번짜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의 딸세포 안에 제1감수분열이 끝난 각각의 딸세포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다 다를 수 있다. 어떠한 형태에서든 원본은 똑같은 압박고의 체세포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조합은 무조건 아주 순수히 순전하게 반틈만 들어가 있는 정보는 절대 아닌 거예요. 다양해. 랜덤 플레이. 오케이? 그래서 자손에서 갖는 그 정보의 다양성이 아주 많이 확보가 되는 거야. 왜? 여기도 1번도 2번 서로 다르게 분리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경우수 2번 염색체도 서로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수가 두 가지 가능성수 3번 덩어리도 3번의 이가 염색체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4번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 사람은 총 몇 개의 서로 다른 가능성의 수를 가질 건가? 사람은 총 몇 개의 이가 염색체 덩어리가 있어? 아까 염색체 수가 몇 개? 46개. 그럼 몇 번까지 있는 거야 우리가? 23번까지 있죠. 23쌍이 있는 거니까. 그치? X, Y, 남자는 X, Y 23번째, 여자는 23번째가 X, X 똑같이 두 개. 그래도 거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23개 덩어리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1번 염색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서 3번도 이렇게 4번도 이렇게 그럼 총 두 개의 경우서 1번도 두 개의 가능성, 2번도 두 개의 가능성, 3번 염색체 덩어리도 두 개의 가능성, 4번도 두 개의 가능성이니까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몇 번 필요한 거야? 23번. 2에 23승계나 되는 다른 가능성의 경우의 조합으로 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원본판은 똑같이 하나인데 원본판은 세세포에 있는 23개의 쌍이 하나가 똑같은데 얘가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그지? 상동 염색체의 분리 가능성이 2에 23승계나 돼서 다 다른 자손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조합된 형태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생세포 분열의 의의야. 오케이? 어떻게 만들고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이가 염색체 덩어리들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가. 무작위적 분리의 가능성이 사람은 아빠 쪽에서만 2의 23승계의 다른 가능성.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지? 상동 염색체의 분리 가능성. 이 있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의 한 켠에 이게 지금 고학년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은 그걸 방금 흡수를 했거든요. 저거를 적었어요. 이게 23승계의 상동 염색체 분리 가능성에 의해 감수 분열의 다양한 정보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가 2의 23승계 모든 개체가 2의 23승계가 아니겠지? 모든 개체가 사람만 2의 23승계 왜냐면 23쌍의 체세포 조합을 갖고 있으니까 체세포 속 염색체 조합을 갖고 있으니까
감수 1분열까지만 끝내고 1, 2분열까지만 끝내봅시다. 됐죠? 그리하여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중기 거쳐, 후기 거쳐, 말기 거쳐서 제1분열이 끝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두 개의 1번 염색체, 이가 염색체 이거 한 덩어리, 2번에 해당하는 이가 염색체 한 덩어리 중에 저는 그냥 이쁘게 파란 건 파란 것끼리 검은 건 검은 것끼리 같다고 합시다. 자, 2번 염색체 얘는 이렇게 갖고 1번 염색체 얘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의 핵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각 분리가 돼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염색체가 지금 현재 얘는 하나, 둘 염색체 맞죠? 오케이? 셋, 넷, 네 개였었죠. 근데 하나의 세포에 염색체가 하나, 두 개만 들어갔죠? 염색체 수가 두 개로 반으로 줄었네요. 맞죠? 맞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감소 1분할 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줍니다. 염색체 수 감소. 기억하세요? 제1감소분해에 대한 결과입니다. 제1감소분해의 결과. 맞죠? 오케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분열을 합니다. 왜? 채세포 분열과 다르게 감수 분열 연속 2회 분열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속 2회 분열을 하는데 얘가 뭐 DNA를 두 개로 복제한다거나 그런 식이 없어. 그러니까 단기를 거치지 않고 얘든 단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연속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일어나는 감수 분열을 제2 감수 분열을 할 거야. 제2 감수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전중말.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얘도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핵막가인이 사라져. 오케이, 너도 핵막가인이 사라져. 그리고 똑같이 방추사 나와. 오케이, 이 방추사가 여기 염색체의 여기에, 그지? 동원체에 결합해. 오케이? 염색체의 목을 조이는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하잖아. 동원체에 각각 결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게 되면 후기 그림이 마찬가지로 채세포 분열과 흡사하게, 그지?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들이 반틈으로 질질 끌려가고요. 염색 분체들이 질질 끌려갔어요. 또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얘가 잘라져서 이렇게 가운데가 썰려져서 반틈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얘도 이렇게 질질 끌려가요. 이렇게. 그죠? 이게 제1감수 분열 후기 그림. 너도 똑같이 제1감수 분열 후기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아직 완전히 분리가 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양으로 끌려가고 있고요. 작은 거 끌려가고 있어요. 그죠? 얘 둘을 모아보면 얘와 똑같고 이 둘을 모아보면 얘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2감수 분열 때는 무엇이 분리가 되는 거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한 끗 차이로 개념이 달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이 감수 2분열이고요. 왜?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근데 제1감수 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여기 봐봐. 칠판 봐봐.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너와 너를 분리하는 거니까 염색체를 분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1감수 분열의 특징은 뭐냐? 염색체 수가 감소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가 분리된다. 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 이 1감수 분열을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라고 표현하면 X 틀리다. 오케이? 그래서 제1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제1감수 분열의 특징,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쵸?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더라. 제2감수 분열의 특징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 결과 어떻게 되냐? 자, 하나의 딸세포 안에 각각 뿅뿅 들어갈 거고 여기도 하나의 딸세포 안에 각각 뿅뿅 들어갈 거예요. 핵막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핵을 만들었을 거고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핵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가 이렇게 큰 거 파란 거 하나, 작은 거 파란 거 하나 이렇게. 너는 1번 염색체 거, 너는 2번 염색체 거. 맞죠? 너는 1번 염색체 거, 너 2번 염색체 거. 그죠? 너 1번 염색체 거, 너 2번 염색체 거. 너 1번 염색체 거, 너 2번 염색체 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하여 자, 너와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상동으로 뭐가 존재하지 있지 않아. 없잖아? 너도 너와 똑같은 크기의 상동으로 무언가의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n이고요. 염색체 수 하나, 두 개 해서 2 이렇게 씁니다. 됐죠? 너도 얘와 똑같이 너와 똑같은 크기가 없어요. 너와 똑같은 크기가 없거든요. 상동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동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핵상을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EN과 n의 개념은 쉬었다 와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도 n 그러면서 염색지수 2, 너도 n 염색지수 2, 너도 n 염색지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EN은 4에 해당하던 정보의 체세포가 복제하고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해서 염색체 수가 2개만 들어가 있는 딸세포 4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어디에서 생식기관 정소에서 나의 몸의 난소에서 난사 만들 때도 이렇게 일어나요. 사람은 46개지만 다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저는 4개짜리만 그렸어요. 됐죠? 자, 칠판은 안 지울 거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지금 20분이니까 30분에 들어와서 호로록 딱딱딱딱 생세포 분열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더 다뤄주고 문제도 풀고 생세포 분열까지 끝. 일단 EN과 N이라고 하는 핵상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잘 잡으시면 그거로만 여러분이 뭔가 염색체 그림을 판단만 할 수 있어도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조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봐볼게요. 핵상은 자, 여러분의 몸의 세포에 EN하고 N 딱 2타입밖에 없습니다. EN과 N 딱 2타입. 그러면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과 곱하기 2라고 하는 숫자가 써져 있으니까 뭔가 2배로 증가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EN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수학적 약속이야. 우리는 생물학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했던 그 약속 그대로를 좀 받아들인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EN과 N의 생물학적 약속은 무엇을 EN과 N이라고 얘기를 하자고 약속을 했냐면 자, EN이라고 하는 건 부계세포와 모계세포가 하나의 세포에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것이 위드로 같이 있습니다.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부계와 모계 기원이 같이 있으면 한 세포 안에 한 개 세포 안에 위드로 같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EN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상동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부계, 모계 정보 중에 랜덤으로 부계 쪽만 또는 모계 쪽만 한쪽 라인에 해당하는 것만 존재하면 그럼 우리가 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어요. 부계 또는 모계 랜덤 플레이 한쪽 라인만 있는 거야. 부계 또는 모계로 한쪽 라인만 있는 거 그거 우리는 N이라고 하자. 오케이? 즉 봐봐. 자, 여기 이 그림에서 EN은 4잖아. 지금 EN이라고 표시한 게 이 두 개가 아직 염색체 모습은 아니야. 복제해서 나중에 염색체가 될 건데 염색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거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게 세트 구성으로 같이 있죠. 맞죠? 부계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계로부터 기원한 것이 세트 구성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EN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 나중에 복제가 된 이후에 요것이 염색체가 될 거니까 복제되기 전도 그냥 염색체로 취급하여 염색체 수로 표현한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EN은 4고 마찬가지로 복제가 된 이유도 너도 염색체가 될 거니까 너 또한 EN은 4야. 친구들이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너가 EN이었잖아요. 그럼 뭐가 늘어났으니까 너는 그럼 4N 되어야지 왜 EN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건 수학에서의 어떤 표현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그걸 해석한 거고 여기는 지금 생물이잖아. 생물에서의 약속은 그냥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핵상이라고 얘기했던 개념들은 그냥 한 세포 안에 부계기원과 모계기원이 세트로 같이 있으면 얘가 복제되기 전이든 복제된 이후든 세트 구성으로 부계기원과 모계기원이 상동으로 같이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EN이라고 하자고 항상 이렇게 있어도 EN 복제되기 전 이렇게 있어도 EN이야. 돼요? 오케이? 곱하기가 아니야. 그럼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선생님 근데 분명 늘긴 했잖아요.
얘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 봐요, 민호씨. 하나씩 있었는데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씩. 근데 2배로 늘었고 얘가 복제가 돼서 카피가 돼서 얘가 그대로 2배가 된 염색체가 됐고 얘를 바탕으로 그대로 카피가 돼서 이렇게 된 염색체가 됐잖아요. 보면 늘었잖아요. 그 늘어난 건 표현해줘야죠. 네, 늘어난 거 표현은 핵상이라고 하는 EN과 N 이 개념으로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DNA량 또는 유전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DNA 상대량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거 개념 따르고 DNA 상대량 개념이 따로야. 그래서 자, 핵상은 2N이면서 염색체는 4였지만 DNA 상대량이라고 표현하는 따로 별도의 개념이 있어. 이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이야. 얘를 내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니까 얘를 그냥 임의로 DNA 상대량을 2라고 해볼게. 0.5, 0.5, 0.5, 0.5라고 해서 2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2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4라고 할 수도 있고 뭐 8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들 마음이야. 문제에서마다 임의로 잡는 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문제에서마다 임의로 그냥 잡아주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 속에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을 우린 DNA 상대량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근데 내가 스타트 지점을 2라고 표현할게. 너를 DNA 상대량은 너는 2였어. 그러면 얘가 복제가 됐잖아. 너도 복제가 됐고 복제돼서 유전물질이 DNA라고 하는 그 가닥이 복제가 돼서 더 늘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얘의 경우에 DNA 상대량이 얼마가 됐겠어? 는 거야. 늘었어. 얼마로? 4로. 돼요? 오케이? DNA 상대량은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핵상이라고 얘기하는 E인과 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E인 그대로라고. 왜? 한 세포 안에 부계균과 모계균이 위드로 같이 그대로 있으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핵상은 여기도 E인 저기도 E인 위드로 그냥 그대로 상동으로 같이 있고 상동으로 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E인이라고. 됐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핵상은 똑같이 E인 그대로고 염색체수도 4, 4 그대로고 DNA 상대량만 증가한 거야.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다고. 오케이? 유전물질이 늘어났으니까 복제를 했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물질이 늘어나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자 E는 4고 그리고 뭐도 DNA 상대량도 4야. 그치? DNA 상대량도 4야. 근데 DNA 상대량이 4였던 이 전체의 그림이 이 전체의 세포에서 DNA 상대량이 4였는데 반반씩 나눠갔죠? 맞죠? 그럼 얘의 DNA 상대량 얼마겠어? DNA 상대량 얼마? 4였던 DNA 상대량이 이렇게 반반씩 나눠갔잖아. 유전물질이. 당연히 유전물질의 양이 반반 나눠져서 얼마가 되겠어? 2. DNA 상대량 얼마가 되겠어? 2. 4였던 애가 반반씩 나눠갔으니까 2. 됐죠? 맞죠? 그리고 얘는 자 봐요. 하나의 세포의 핵상으로 따지면 한 개의 세포에 부계로부터 기원한 이 유전 정보와 모계로부터 기원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지? 두 개로 같이 있어야 그럼 2인이잖아. 그지? 부계로부터 온 것과 모계로부터 온 것이 같이 있어야 그럼 2인이잖아. 같이 있나? 지금 같이 안 있지? 그럼 뭐야? N이야. 네, N이야. 부계와 모계가 세트로 상동으로 같이 있으면 그럼 무조건 2인인데 한쪽 라인만 있잖아. 그지? N이야. 핵상은 N이야. 오케이? N이면서 염색체가 하나, 또 하나, 두 개. N은 2야. 그래서 핵상은 2야. N은 2. 핵상은 N은 2. N. 핵상은 N과 2N을 말하는 거야. 핵상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한 세포 속에서 가지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의미해주는 거, 그게 핵상이야. 핵상이라고 표현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E인과 N.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석할 때 EN인지 N인지 핵상만 판단할 수 있으면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반 이상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되겠어? E인지 N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서 너 N이야. 너도 N이야. 왜? 너와 똑같은 상동으로 존재하지 않아. 너와 똑같은 상동으로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에 같이 있지 않아. 부계모계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N이야. 그러면서 염색체 두 개야. 맞죠? 오케이? 그리고 유전물질 총량은 상대적 DNA 양은 여기가 4였는데 반반씩 나눠갔으니까 2로 줄었어. 자, 그럼 선생님, 저희가 생각할 때 감수분해의 목적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2는 4였고 N은 2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럼 감수 1분의 1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감수 2분의 1까지 연속해서 들어가줘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준 내 거의 체세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체세포랑 그대로 만나면 그지? 그러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염색체의 유전물질의 총량이 막 늘잖아. 무한 증식하잖아.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46개로 똑같아야 돼.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자손에게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식세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의 절반으로 있어야 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왜? 복제를 한 번 할 수밖에 없었고 DNA를 한 번 복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2에서 4가 됐잖아. 4가 된 상태로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었지만 얘와 똑같은 DNA 상대량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그냥 벗기는 거야. 한 번 더 뽀개는 거야. 그러면 염색체 수는 N은 2로 똑같이 있으면서 이 2였던 DNA 상대량이 어떻게 돼? 2였던 DNA 상대량이 나눠져서 반반씩 들어가 있으니까 얘의 DNA 상대량은 얼마겠어? 얼마야? 1이지. 1. 즉 우리가 원하는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의 절반만 유전물질을 갖고 있고 맞죠?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의 절반만 염색체 수를 갖고 있는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딱 반틈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의 딱 반틈을 갖는 생세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돼요? 그래서 한번 복제하고 제1 감수 분열, 제2 감수 분열까지 해줘야 이 각각의 모든 딸세포, 이 생세포들이 유전물질의 총량도 4개였던 거가 2개로 줄었고 염색체 수도 4개였던 게 2개였던 걸로 줄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이 해당하는 DNA 상대량이 반으로 줄죠. 선생님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복제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럴 룰은 안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제하고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자, 한 번에 간기를 거쳐서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DNA 상대량이 1로 처음보다 반으로 줄어든 상태를 만들더라. 이게 주목점. 자, 그래서 포인트는 감수 미분열은 뭐가?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먼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당연히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도 분리되기 전 거보다 분리된 딸세포 2개의 유전물질의 총량이 절반으로 줄었겠죠. 그리고 연속해서 한 번 더 분열하는 제2감수 분열 때도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 N에서 N으로 가는 거야. N에서 N으로 가는 거야.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 제2감수 분열.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을 한 번 더 벗겨서 최종적으로 얘 처음에 비해 유전물질이 완전 반으로 줄어들게끔 하는 거야. DNA 상대량이 완전 반으로 줄어들게끔. 그래서 감수 2분열의 특징은 뭐는 없다. 감수 2분열의 특징의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감수 2분열의 특징은 감수 2분열의 특징.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분열이다 보니 자 어떠더라? 염색체수 변화가 없더라. N에서 N으로 가잖아. 염색체수 변화가 없다. 염색체수 변화가 없다. 오케이. 그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염색체수의 변화가 없더라. 됐죠? 염색체수의 변화가 없더라. 자, 근데 유전물질의 총량은 절반으로 줄더라. 자, 그럼 오른쪽 6번, 7번 완성해줘. 6번하고 7번 완성해줘. 6번하고 7번 완성해줘봐요. 네, 이어서 한번 해보죠.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6번. 체세포 분열 결과. 자, 지금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둘 다를 정의하는 문제죠. 6번, 7번이. 자, 체세포 분열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와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맞을까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맞죠? 당연히 체세포 분열은 맞습니다. 2N에서 2N으로 똑같이 복제하고 날아가는 거니까. 동물세포는 중앙의 세포판 맞나요? 아니죠. 세포판이 정확히 만들어진 건 식물세포입니다. 동물은 원형질이 함몰되어 들어가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마치 미지의 힘이 쪼여지는 것처럼 되겠죠. 자, 감수분열은 연속 2회의 분열로 4개 딸세포 맞죠? 자, 네 번째 체세포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 과 MD야 감수 1분열 전개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난다고? 감수 1분열 때만 생세포 분열 때만. 체세포 분열 때는 자 어떻게 되냐? 체세포 분열 중기는 이
상동이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1번에 해당하는 엄마 아빠께가 이렇게 배치가 돼. 그래서 모든 46개의 염색체가 가운데 정가운데 배열에서 홍해 갈라지는 게 그게 체세포 분열이고 제일 감수 분열은 상독들이 붙었다가 이렇게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서 항상 기억하세요. X예요. 자, 이 분열과 염색체 수가 절반, 이 분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여기 썼죠? 그렇죠. 염색체 수 변화가 없어요. N에서 N이에요. 그래서 감수 2분열과 감수 1분열을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하여 약간 한자식으로 이렇게 1분열의 특징을 얘가 지금 EN에서 N으로 염색지수가 줄었잖아. 감수 1분열이 상동이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달을 E자를 써서 감수 1분열을 E형 분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거기다 옆에다 적어봐. E형 분열. 달을 E자를 써서. 감수 1분열은 E형 분열이야. 감수 1분열의 결과 걔는 E형 분열. 감수 1분열은 그치? 근데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염색체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감수 2분열은 다른 말로 같을 동사 동형 분열이라고. Yes. 그래서 이렇게도 조금 예전식의 한자식 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학교도 있더라. 네, 그래서 E형 분열 먼저, 동형 분열 나중에. E형 분열, 동형 분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감수 2분열 결과 염색체수 결과를 들어온 거 X. 그 다음 7번 체세포 분열 이렇게 됐고요. 감수 분열 제2 분열 제2분열에서 최종적으로 염색체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횟수 분열 횟수 감수 2분열은 2번, 딸세포 수 4개, 이가 염색체는 체세포 물때 형성하지 않고요. 분열 전후의 염색체수 변화 감수 분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자, 넘겨봐요. 자,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돼. 그래서 어저께 제가 141쪽에 10번, 11번 숙제 내줬죠? 자, 141쪽 10번의 답은 어떻게 돼요? 라, 나, 다, 가. 라 이렇게 되겠죠? 나나, 마나, 다가라. 그죠? 마나, 다가라. 고정해리 염색 풀림이 합차. 자, 11번의 답은 4번. 그쵸? 마나, 다가라였고 11번 답은 4번. 자, 넘겨봐. 자, 지금 142쪽 있죠? 12번부터 18번까지 지금 풀어주십니다. 끄고 142쪽에 12번부터 18번까지 가자. 해봐야 된다. 네, 거기 오른쪽에 있는 100 몇 쪽이야? 43쪽? 당연히 숙제겠지. 자, 바로 가서 복습해봐야 여기 했던 내용 여러분이 안 까먹어. 자, 142쪽만 다 불러줘 볼게. 이가 염색체 나오고 나눠지는 거니 감수 1분열 전기예요. 따라서 답 2번. 그죠? 2번. 왜냐면 2분열 중기일 수가 없어. 1분열 중기예요. 이가 염색체만 잘 찾아도 반 이상은 해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13번에 3번과 5번. 3번과 5번입니다. 3번과 5번. 왜 3번이냐? 가에서 유전물질이 복제가 된다. 일단 맞고요. 자, A가 복제가 돼서 CD를 구성하는 겁니다. A의 일부분이 복제가 돼서 C와 D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CD는 똑같은 정보야. 상동이 아니야. C와 D는 똑같은 정보야. 그리고 이 CD가 1분열 전기 접합하는 게 아니라 상동이 접합하는 거니까 CD 한 덩어리랑 오른쪽에는 파란색 덩어리가 한 번에 접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상동들끼리가 붙어야 그걸 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원래 염색 분체들은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3, 5번. 자, 14번에 4번. 꽃봐. 꽃. 자, 15번에 1번. 오케이, 15번에 1번. 자, 16번 봐봐. 두 개씩 있었어. 그러니까 상동으로 있었다고. 둘. 상동. 2N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되었던 체세포 속에 정보가 하나씩, 랜덤으로 하나씩만 들어가게끔 녹색 하나,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씩만 들어있는 게 감수분열의 결과. 답 4번. 나 16번에 답 4번이야. 오케이, 유찬아. 15번. 뭐 설명해줄까? 15번. 1번? 15번에 왜 1번? 자, 15번에 1번 답이야. 유전 정보가 2번 복제되는 거 낮죠? 왜? 간기 한 번 거치고 연속 2번 분열하잖아. 근데 정보는 한 번 복제했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야. 유전 정보가 2번 복제된다. 그게 틀린 말이야. 나머지 2번 맞고요. 그죠? 2번의 연속 분열로 4개 딸세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3번 맞죠? 딸세포의 염색체는 자, 모세포의 절반인 거 맞죠? 정산 환자가 형성될 때라는 분열 맞죠? 자, 위와 같은 분열에 세대를 거듭해도 그렇지.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15번 답은 1번만 옳지 않은 거. 자, 16번 했고요. 17번. 가는 2N으로 있다가 N으로 나눠진 첫 번째 그림이고요. 나는 N으로 있다가 N의 염색 분체만 분리된 감수 2분열 그림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자, 18번이 가하고 나 두 개인데 나는 두 번 분열했죠, 지금. 아, 두 번 분열했으니까 너가 감수 분열이겠구나. 너가 생세포 분열이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 잘하셨고요. 143쪽 숙제로 풀어오시고 우리는 1월 3일날 그죠? 1학기 부분 시작부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학원 방학 1월 17일이야. 오케이? 너네 학교 아직 방학 안 했잖아. 방학했나? 오빠는 좋네. 럭키비키 하구만. 여기는 아직 방학 안 했어. 학교 다니고 있거든.